철수는 강북의 오래된 단독주택 마당에 앉아 있었다. 오후 햇살이 기와지붕 사이로 스며들고 골목 어귀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손에 쥔 커피잔은 이미 식어 있었고 눈빛에는 묘한 회한이 서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저 멀리 한강 너머로 뻗은 고층 아파트 단지들을 향했다. 유리창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렸고 그 속에는 과거 자신이 놓쳐버린 기회가 고스란히 비춰지고 있었다. 그때 한 채만 샀어도. 철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철수는 젊은 시절 30대 초반에 이미 자영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다.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밤낮 없이 일했고 남들보다 2배는 부지런했다. IMF 외환위기 때도 꿋꿋이 버텨냈고 경기 침체가 와도 꾸준히 수익을 냈다. 그 시절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에게 말했다. 철수야, 너 이제 돈 좀 벌었으면 강남으로 가야지. 강남이 미래야. 하지만 철수는 콧방귀를 뀌었다. 내 사업장이 강북인데 뭐하러 강남까지 가? 출퇴근만 힘들지. 게다가 그 비싼 돈 주고 집을 왜 사? 그때 강남의 아파트 값은 지금 생각하면 믿기 어려울 만큼 저렴했다.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1억 5천만 원,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2억이 채 안 됐다. 철수는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강북에 단독주택을 하나 장만하는 데 만족했다. 내 집이 제일이지. 넓고 마당도 있고 강남은 다 콘크리트 덩어리잖아.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그의 사업은 한때 번창했지만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점점 수익이 줄었다. 인쇄물 대신 인터넷 광고가 대세가 되었고 그의 인쇄소는 점차 구식으로 변해갔다. 그 사이 강남의 아파트들은 하늘로 솟아올랐다. 친구들이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었다. 야, 나 강남 아파트 그때 2억 주고 샀는데 지금 30억이야. 미쳤지? 우리 아들은 이제 거기서 결혼 준비 중이야. 너도 그때 좀 살지 그랬냐?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속이 끓었다. 그의 집은 30년이 지나도 23억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 재개발 이야기가 몇 번 있었지만 언제나 무산되었다. 반면 강남은 새 아파트로 초고층 단지로 바뀌었다. 뉴스에선 강남 불패라는 단어가 일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강남 주소 하나로 인생이 달라졌다. 그땐 몰랐어. 철수는 담배를 꺼내 물며 중얼거렸다. 강남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의 머릿속에는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장님, 강남은 땅이 다르다니까요. 거긴 학교도 좋고 교통도 좋아지고 정부가 절대 버리지 않을 동네예요. 그땐 그 말을 허풍으로 들었다. 다 광고지 뭐. 어디가 좋아봤자 집은 다 집이지.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모두 맞았다. 정부는 강남을 중심으로 도로를 깔고 지하철을 늘리고 학교를 집중 지원했다.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그 수요가 가격을 밀어올렸다. 하루는 오래된 친구 명수가 찾아왔다. 명수는 강남 대치동 아파트에 산다. 1990년대 초반 철수보다 형편이 나았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때 모아둔 돈으로 강남 아파트를 샀다. 철수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뭐 그냥 그럭저럭 살지. 명수는 차 키를 내밀며 웃었다. 나 이제 애들 다 키워서 강남 아파트 팔고 분당에 집 하나 더 샀어. 이젠 노후는 걱정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수는 가슴 한쪽이 싸하게 식었다. 그가 한때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업 성공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다. 명수는 집값 하나로 인생을 바꿨고 철수는 여전히 오래된 동네에서 낡은 집을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을 바라보다가 불현듯 계산기를 꺼냈다. 그때 음마 아파트가 1억 5천이었지 지금은 35억? 차액만 33억이야. 이게 말이 돼?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 돈이면 우리 손자 대학까지 다 보내고도 남겠네. 다음 날 철수는 오래된 인쇄소를 정리하면서 옛 통장을 꺼내봤다. 30년 전 그는 통장에 3억 가까이 예금을 넣어두었고 그걸로 강북 주택을 샀다. 그 집이 지금 5억 정도다. 하지만 그때 강남 아파트를 샀다면 지금 30억이 넘었을 것이다. 그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그땐 이게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나는 안목이 없었던 거야.
그의 아내는 그런 철수를 위로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집 있잖아. 강북이든 어디든 우리 손으로 일궈낸 집이잖아. 응, 알지. 근데 말이야. 철수는 조용히 창문 밖을 바라봤다.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 인생을 갈라놓을 줄은 몰랐어. 창문 너머로 한강 건너에 반짝이는 고층 아파트들이 또렷이 보였다. 그 빛이 철수의 눈에는 마치 놓쳐버린 기회처럼 찬란하고도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는 속으로 다시 중얼거렸다. 강남 아파트를 사지 않았던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지. 그리고는 마치 자기 자신에게 벌이라도 주듯 식어버린 커피를 들이켰다. 쓴맛이 입안을 타고 내려가며 철수의 마음 한가운데 깊게 스며들었다. 그날 밤 철수는 꿈을 꿨다. 젊은 시절로 돌아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앉아있는 자신. 사장님, 강남으로 하시죠.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때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눈앞에서 휘황찬란한 아파트 단지들이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눈을 뜨니 여전히 낡은 천장의 형광등 불빛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며 혼잣말했다. 꿈이었구나. 그의 얼굴엔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젠 너무 늦었지. 한숨이 허공에 흩어졌다. 그리고 그 소리는 마치 30년 전의 젊은 철수에게 닿지 못한 후회의 메아리처럼 조용히 사라졌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골목길 담벼락을 비췄다. 철수는 허리춤에 손을 얹고 천천히 집 앞 계단을 내려섰다.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세월의 때가 묻은 담장은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늘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믿었다. 성실함이 곧 재산이라 생각했다. 남들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으며 직원들에게는 투자는 사치야. 내 일터가 곧 내 자산이지. 라며 자부심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건 세상이 바뀌기 전 이야기였다. 세상이 변하는데 나는 제자리였어. 철수는 마당 한쪽 벤치에 앉아 중얼거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다시 1990년대 초반의 자신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꽤 성공한 축이었다. 인쇄소는 늘 주문이 밀렸고 직원 3명을 둘 만큼 여유도 있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순이익이 남았으니 당시엔 잘 나가는 사장님이라 불렸다. 그 시절에도 부동산 이야기는 항상 있었다. 야, 요즘 강남에 도로 새로 깔고 학교 들어선대. 애 키우려면 거기 가야지. 지금 강남 사두면 나중에 자식들이 고마워할걸. 하지만 철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거 다 투기야. 나라가 부동산 잡는다잖아. 금리도 높고 위험한 짓이지. 그는 늘 실물 경제만 믿었다. 장사 잘 되면 그게 최고의 투자라 여겼다. 그런데 30년이 지나자 세상은 돈의 흐름이 달라져 있었다. 일해서 버는 돈보다 가진 자산이 벌어들이는 돈이 더 컸다.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며칠 뒤 철수는 우연히 TV를 켰다. 뉴스에서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2억 돌파라는 자막이 크게 떠 있었다. 리포터가 말하는 순간 그의 귀에는 강남이라는 단어가 또렷하게 박혔다. 강남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 가격은 3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철수는 리모컨을 꾹 눌러 TV를 껐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30억이라니 30년 전 그게 1억 5천이었는데 그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자동으로 돌아갔다. 만약 그때 강남 아파트를 2채만 샀다면 지금쯤 그는 매달 월세 수입으로 여유롭게 살고 있었을 것이다. 손자들에게 학원 걱정 하나 없이 용돈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금 그는 노후 생활비를 아끼느라 하루 2끼만 먹고 있었다. 인쇄소는 거의 문을 닫은 상태였고 아내가 퇴직금 일부를 생활비로 보태고 있었다. 우리도 아파트 하나만 팔면 될 텐데. 아내의 한마디가 마음을 후벼 팠다. 그 아파트 하나가 없다는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 어느 날 아들 준호가 집에 찾아왔다. 아버지, 요즘 강남에 빌라 하나라도 들어가야 돼요. 애들 학교가 다 거기 있으니까. 빌라? 거긴 평당이 얼마인데. 넌 그런 데서 뭐하러 살아?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은 강남 주소가 인생을 바꾸는 시대예요. 철수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수긍하지 못했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단호했다. 아버지는 평생 일해서 집 하나 마련했지만
전 평생 이래도 못 사요. 이제는 어디에 사느냐가 사람의 가치를 정해요. 그 말에 철수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무시했던 주소의 가치가 세대 간의 운명을 갈랐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다. 밤이 깊어지자 철수는 창문을 열었다. 멀리 한강 건너 강남의 불빛이 찬란하게 반짝였다. 그 불빛은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내가 너무 고지식했지.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눈가에는 서서히 눈물이 맺혔다. 그는 손등으로 훔치며 중얼거렸다. 돈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다였네. 며칠 뒤 철수는 오랜만에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다. 사장님, 요즘 우리 동네 집값은 얼마나 하나요? 그 집이면 한 5억 정도 되겠네요. 그래요?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근데 사장님, 이 동네는 이제 오를 만큼 올랐어요. 재개발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알아요. 이젠 그럴 때가 아니죠. 그는 중개소를 나와 천천히 강북 골목길을 걸었다. 가게 문마다 임대 폐업 정리 중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반면 멀리 보이는 강남은 여전히 반짝였다. 그 차이는 단순한 거리의 차이가 아니었다. 운명처럼, 삶의 질서처럼 이미 견고해진 벽이었다. 밤이 되자 철수는 옛 사진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다. 인쇄소 앞에서 활짝 웃고 직원들과 삼겹살 파티를 하던 모습. 그리고 부동산 광고지를 들고 강남은 비싸다며 고개를 저었던 젊은 철수. 그때 그 선택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구나.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가 다가와 조용히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요.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응, 알아. 그래도 말이야, 그땐 진짜 자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허공을 향해 머물렀다. 마치 그때로 돌아가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이라도 하듯이.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철수는 작게 웃었다. 그래, 인생이란 게 결국 선택의 연속이지. 그땐 몰랐지만 지금이라도 배웠으니 다행이야. 그는 천천히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밤하늘의 별빛 사이로 강남의 불빛이 겹쳐졌다. 젊은 날의 나야, 잘 들어. 돈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모이는 곳으로 간다. 그리고 그 중심은 언제나 남들이 뭐라 해도 강남이었다. 철수는 그렇게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의 눈에 한 줄기 눈물이 반짝였다. 그러나 이번엔 그 눈물이 후회만은 아니었다. 비로소 깨달음을 얻은 자의 눈물이었다. 늦었어도 이제는 안다. 그 말과 함께 철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앞에는 여전히 강남의 불빛이 있었다. 그 빛은 여전히 멀었지만 어딘가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다.